네, 안녕하세요. 네, 수투 기말고사, 즉 고2 학생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영상. 네, 앞쪽에서 우리가 비법 노트 관련된 영상 찍었죠. 자, 이번에는 심화 문제, 즉 1등급이나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 학생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심화 문제를 대비하는 영상인데요. 잘 듣고 문제 푸는 기술이나 또는 심화적인 내용들의 정리 이런 것들을 좀 잘 따라와 오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릴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남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심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우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킬러 3문제씩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기본 영상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 기본 내용이 없으신 상태에서 이 문제 아무리 들어봤자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도에 맞춰서 3문제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이 비슷한 문제들을 갖다 뽑아놓긴 했는데 그냥 심화 문제 푸는 해석이나 기술을 갖다 배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1번 문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자, 일단은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를 알려주고 몇 차인지도 알려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fx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근이 주어지는 거면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인수로 표현하는 것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금 가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fx는 x는 2에서 극소이다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f 플라인 2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1,1에 관한 점대칭이다 라는 표현을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왜 점대칭인지를 설명을 해주면, 자, 3차 함수의 중요한 그래프의 특징 중에, 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과 중심인 친구들은 변곡점이라고 배워요. 자,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순간에 바뀌는 점이 변곡점인데, 요 점에 관한 점대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함수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도함수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가 빵 되는 거, 여기가 빵 되는 거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는 요런 근을 갖죠. 그렇죠? 그때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선에 관한 이 2차 함수는 대칭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녀석의 기울기들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여기 점이 빵 되는 여기 점이 이렇게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식을 증명한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a, b라는 요 점에 관한 점대칭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h만큼 마이너스 h만큼 갔을 때 요 점의 좌표는 a-h, f의 a-h. 자, 요만큼 h 갔을 때 요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 f의 a 플러스 h죠. 그게 이 녀석이 지금 얘가 대칭이다 보니까 얘가 중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점 공식을 써보면 2분의 f의 a-h 더하기 f의 a 플러스 h는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얘 여기다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f의 a 플러스 h는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이 나오면 얘가 a, b라는 점에 관한 대칭이다 라는 점대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식은, 자, 요 녀석을 갖다가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h는 뭐가 돼서 t가 됩니다. 자, 이거 x로 바꿀게요.
변하는 값이니까 x로 바꿀게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x는 t가 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좌변은 ft가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t를 갖다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요 f에 2a 마이너스 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2b가 나오죠.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자, 요런 식이 주어진 것도 뭐가 되는 거라고? a, b에 관한 점대칭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얘랑 이렇게 반대가 되면 대칭이에요. 근데 여기 y 값도 있네. 그럼 얘는 어떤 점에 관한 점대칭이구나 인지를 하고, 얘랑 더해서 2를 나누면 a가 되죠.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b가 돼서 a, b라는 점에 관한 점대칭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점대칭에 대한 표현 중요한 거고, 3차 함수에서 요 점에 관한 대칭 굉장히 중요하고 자, 요런 식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점에 관해서 보시면 기울기 값이 뭐예요? 이 기울기, 이 도함수의 값이 얘네들의 이런 기울기 값들인데 여기서 최소 값을 갖죠. 그러므로 요 기울기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3차 함수에서 요 점에 관한 점대칭, 요 변곡점, 우리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할게요. 자, 변곡점을 내가 a, b라고 뒀으면 f 플라임 a가 뭐가 되더라?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도함수를 보면 요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얘가 반대면 반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최대가 되겠죠, 요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요렇게 쭉 선을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에 똑같은 y 값을 가진 거죠. 똑같은 y 값을 가졌을 때 이 y 값을 가진 점에서의 기울기, 여기와 여기 기울기가 서로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을 내가 a-k, fa-k라고 본다고 해요. 요 점을 a 플러스 k, fa 플러스 k라고 쓴다 그러면 지금 fa-k라는 값과 fa 플러스 k라는 값과 b값이 똑같은 상황에서 f 플라임 a-k, 여기서 기울기는 f 플라임 a 플러스 k도 똑같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여기 점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와 여기 둘러싸인 면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a-k부터 a 플러스 k까지, 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fx 빼기 요 값 b를 적분을 때리면 이 값이 0이 되더라 라는 표현도 인지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를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곡점을 우리가 이과 중심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계도 함수를 배우니까 할 수가 있는데 3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극점의 x좌표와 이 극점 있죠? 극대극소의 중점이 뭐라고? 변곡점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얘는 극대극소의 중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 내용들 정리를 딱 해두었으면 3차 함수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왜냐하면 도함수가 2차 함수다 보니까 저런 점대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중요한 특징이 3대칭이죠. 자, 그랬을 때 얘 녀석을 보면 x랑 마이너스 x가 나왔으니까 대칭 형태네. 그럼 얘랑 더해서 2를 나누면 1, 얘 2로 나누면 1,1에서 점대칭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는 분명히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지금 2라는 얘기고 여기가 지금 1,1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1만큼 갔을 때 x좌표가 2잖아. 그럼 여기 1만큼 갔을 때 여기 x좌표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f 플라임 0도 얼마임을 0임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1, 즉 f1은 뭐임을 알 수 있어요? 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F1일 때 모임을 알 수 있다고? 1,1을 지나니까 F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미지수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fx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뭐니까. 잠시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F1은 1이냐라고 했을 때 요 녀석 나왔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고, 자, F'2가 0임을 알아서 얘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어가지고 F'0도 알았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얼마냐 이렇게 주어진 건데 이게 왜 빠졌을까요? 저 값을 구하는 과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구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fx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가 뭐뭐 나왔다고? f'2는 0, f'0은 0. 그러면 우리는 f'x를 세팅하는 게 좋죠. 그쵸? f'x를 세팅해서 얘가 근이 0하고 2니까 3x에 x-1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개수가 3이니까. 그럼 얘는 이제 3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됐고,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fx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적분하면서 c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f1은 1을 할 수 있거든.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니까 이게 3이 되면 되겠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을 갖다가 적분을 때리면 되는 거라서 4분의 1에 x4승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3x 거기다 0부터 1까지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고 계산하면 4분의 1 빼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 집어넣으면 3이 돼서 4분의 9가 되겠더라 해가지고 이 값이 만약에 4분의 9였으면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너 이거 점대칭 알고 있어?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1번과는 좀 다르게 3차 함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조건을 이제 보셔야 돼요. 가조건을 보니까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0은 원점에서 접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접하는 2차 함수 한번 봐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요점이 알파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세팅합니까? fx는 x-알파의 제곱의 k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중근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가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면 2k의 x-알파가 되다 보니까 f'알파도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주어졌을 때와 이런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식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3차잖아요. 그러면 y는 0에서 원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f0이 뭐라고? 0이고 f'0도 0이라는 거죠. 왜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접한다는 표현이니까 이런 점에서 이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fx를 어떻게 세팅하는 거예요? k x제곱 x 마이너스 b a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조건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요 녀석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중요한 거는 점대칭 표현이잖아. 왜냐면 x와 마이너스 x가 나오면 대칭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2로 나누면 1이고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하냐면 f1이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1이라는 변곡점이라는 이 점대칭이야. 그리고 여긴 0,0이었죠. 그럼 얘는 대칭이니까 f'0이 0이면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f 이 길이 1이고 여기 2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이만큼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F2도 얼마임을? 마이너스 4임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점대칭 표현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1을 집어넣으면 k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4k 곱하기 4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k 대신에 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쑥 하고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곱하기 4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가 됐고 플러스 만들고 4 지워주시고 1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8이니까 1 넘어가면 7이 될 거고 마이너스 2a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니까 a는 7이 되네요. 아닌데? 어디서 틀렸죠? F1에다 1 집어넣으시면 k 곱하기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여기가 2대요.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만 2로 고쳐주면 똑같은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가 2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2니까 a가 넘어서 3이네요. a가 3이 되네. 20. 미안합니다. 그러면 a는 3이면 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1이 되죠. k는 1이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가정. 자, 가나 조건은 fx를 구한 거야. x제곱 곱하기 x-3이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 다 지울게요. 여기다 지울게요. 자, fx는 뭐라고? x제곱 곱하기 x-3임을 알아냈어요.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이니까 x가 0보다 큰 데인 정역에서 함수 gx. 자, 0보다 큰 데서만 정이 되는 거죠. 그때 이 gx가 정적분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정적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정적분을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이 변수 주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이게 무슨 함수인지 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g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적분을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요 녀석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ft를 구했잖아요. 그럼 ft가 뭡니까? x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집어넣으시면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 여기 t라고 쓸게요.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지금 어디부터? x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어떤 수학적인 면적을 가리키는데 구간이 지금 변수인 거야. 이 변수에 따른 함수인 거죠. 그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은 요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요 그래프를. 자, 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요 그래프. 자, 이 값이 빵 되는 점이 뭡니까?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x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요 면적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러면 봐봐. x가 만약에 0과 2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 길이가 있다 보니까 이만큼이 왔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와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돼서 요 면적을 구하는 패턴이 gx가 되는 거고 x가 만약에 2보다 큰 데에서 이렇게 x를 잡으면 x 플러스 2는 요거 하나의 면적만 따지면 되다 보니까 즉 x를 어디에서? 2에서 따라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x가 어디에서?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얘를 등호를 포함시킵시다. 그쵸? 그때 gx를 구하려면 면적을 계산해야 돼요. 자, 2분의 1 곱하기 x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요 함수. 그러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 얘를 그대로 면적을 때리는 거야.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x 플러스 2까지는 원래 이 함수를 x축 대칭해서 마이너스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12를 갖다가 적분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할게.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12t를 갖다가 x부터 2까지 계산한 거에다가 더하기 얘는 t3승 마이너스 12t를 갖다가 2부터 x 플러스 2까지 계산한 거죠. 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 거기다가 빼기 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12x 고로 계산을 해보면 x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되겠죠. 요 결과가. 자 얘는요. 자 x 플러스 2의 3승 빼기 12 곱하기 x 플러스 2에서 빼기 2 집어넣은 거 8 빼기 24니까 여기서 16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자 그럼 계산해보시면 x 3승 3a 제곱 b하면 6x제곱 3a b제곱 하면 12x 플러스 8 빼기 12x 마이너스 24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럼 얘 똑같은 거니까 지워지고 플러스 x 3승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8, 16, 24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2분의 1 여기 있잖아요. 곱하기 2x 3승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gx라는 녀석이 x가 0부터 2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고? x 3승 플러스 3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계산한 거?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일 때? 요 파랭일 때. 두 번째로는 요 파랭이 x가 뭐일 때? 2보다 클 때. 그때 이 gx는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요 함수만 따지는 거니까 뭐가 된다고? 3t제곱 마이너스 12를 갖다가 dt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t3승 마이너스 12t를 갖다가 x부터 x 플러스 2까지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x 플러스 2의 3승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2에서 빼기 x 3승 마이너스 12x를 계산하면 되고 그쵸? 여기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를 뺀 거니까 지우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x3승 지울 거예요. x3승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3a 제곱 b인 6x제곱 3a b제곱인 12x 2의 3승인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24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x가 2보다 큰 경우에서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16 자, 6x제곱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적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간에 따른 적분간의 세분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는 겁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범위에서 최소값과 요 범위에서 최소값을 사실 비교해야 되는데 얘를 우리는 결국 미분을 하시는 거거든요.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12x 플러스 12가 되거든요. 그게 x가 2보다 큰 데에서는 얘가 계속 뭐가 되는 거야 대체?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2보다 큰 데서는 얘가 다 뭐예요? 양수입니다. 그럼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선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인데 2는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함수가 0부터 2 사이에서 얘 최소값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제일 밑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녀석을 여기까지 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 그래프를 또 그리겠습니까? 그냥 얘에 대한 최소값은 최대 최소의 활용인 극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범위 내에서 g 프라임 x가 0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요 범위 내에 극소점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미분할게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이 값이 빵 되는 점을 구했을 때, 자, 일단은 두근이, 얘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두근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판별식 써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양수죠. 판별식의 양수는 두근이 존재하니까 얘는 근이 구해야 된다. 그럴 때 얘는 당연히 뭘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짝수 공식이니까 1분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b 다시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풀마의 루트 3.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 극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극소죠. 근데 요 녀석은 얘가 1점 얼마니까 0점 얼마만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럼 100% 극소 값이 최소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넣을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빵이야. 즉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값이 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모양 있잖아. 3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6이 돼야 이거 계산해서 빵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된다고? 6이 될 거라고. 그럼 뒤에 6 더하기 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만 계산하면 돼요? 이제 x 3승에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 요거 3승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1 3a제곱 b 플러스 3루트 3 3ab제곱 그럼 마이너스 9 맞나요? 그 다음에 얘 세제곱하면 3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 14가 되니까 얘는 6루트 3 마이너스 10을 계산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p 플러스 q루트 3이랑 똑같아. 그럼 p는 4가 되고 q는 6이 돼서 둘이 더하면 10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3번 문제 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y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를 정확하게 알려준 게 아니죠. 그때 점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죠? f 0. 자, 여기다 0을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만약에 그려졌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0,f0인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f0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기울기가 얘에 대한 기울기니까 f 플라임 0도 1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직선 x, y는 x만 있으면 곡선 y는 x의 한 점에서 또 접한대. 자, 요렇게도 접한대. 자, 얘가 x 플러스 1이면 얘가 x만 써야 되겠죠. 얘가 밑에 더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의 평행이잖아요. 자, 그때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게, 자, 여기 점에서 이 기울기와 여기 점에서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점에서 뭐야?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요때 기울기가 요때 기울기가 뭐여집니까? 같아진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렇게 도함수를 만약에 내가 그렸을 때, 자, 여기 극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극점에서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x축이면 극점에서 이 선에 관해서 뭐야? 대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에서 기울기가 똑같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요 점을 아직 모르니까 이걸 알파라고 넣으면 f 알파도 얼마고요? f 플라임 알파도 1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나를 줬네. 곡선 y는 fx 위의 점. 네, 경상도 사람이 썼나봐요. 위의 점 중 y좌표가 f형의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내가 다시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점에서 기울기가 최소인 녀석.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여기 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최소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y는 뭐라고? f형인 점에서 최소점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잘 봐.
자,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 정보를. 분명히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 변곡점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함수가 똑같은 요 점에서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요 점이 뭐라고? 변곡점이 될 거라. 그쵸? 그때 얘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될 거고 얘도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0, 뭐라 했다고? 1이라 했다고. 그쵸?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렇게 지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만나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도 얼마라고요? 기울기도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와의 중점도 여기 된다 그랬어. 그럼 잘 보세요. 자, y 값을 그었을 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관계가 지금 뭡니까? 얘는 y는 x-1이라는 x 플러스 1이고 얘는 y는 x-1이에요. 그러면 얘와 둘의 관계는 이 x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x-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x축은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 이만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1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2도 1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f'2도 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와의 중점인 1,1에서 점대칭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럼 생각해보자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f4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fx는 다 지울게. 이제 정보 이거 나왔으면 끝났으니까. 자, 뭐뭐 하는 거라고? F0은 1, F'0은 1, F2는 1, F'1은 1, F1은 얼마? 1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fx-1이라는 식을 세팅하면 0을 집어넣었을 때 내가 1이니까 0을 만족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만족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니까 만족하니까 이 녀석의 근을 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3차니까 0, 1, 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k 곱하기 뭐라고 써야 돼? x 곱하기 x-1 곱하기 x-2라고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고요? k x 곱하기 x-1 곱하기 x-2에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때 또 다른 정보가 뭘 줬습니까? f0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f'0은 1이죠. 또는 f'2가 1이잖아. 저런 거 써가지고 k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얘 미분할 겁니다. f'(x) 구할 거예요. 자, 나는 0을 집어넣을 건데 봐봐. 내가 미분할 때 고배미분법은 차례로 미분할 거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한 녀석은 k의 x-1, x-2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얘 미분하고 내버려 둘 건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날라가요. 얘 미분하고 내버려 둘 건데 0 집어넣으면 날라갈 겁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빠져. 결국은 내가 0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다 집어넣고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2k가 될 건데 이 값이 얼마라고? 1이 될 거라고. k는 2분의 1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는 뭐 구하라 그랬습니다. F4를 구하라 그랬대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F4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되고, 이게 지워져서 12 더하기 1 돼서 바로 13이 되겠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시라는 겁니다. 그게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모르는 경우일 때는 이걸 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하고 3차함수의 주요 그래프의 특징은 점대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거의 도함수는 2차함수이기 때문에 그 점대칭인 변곡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기울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곡점의 함수값과 같은 녀석을 쭉 그었을 때 기울기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까지 인지해 두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1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3차 함수 그래프 특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